채권하는 사람 고부장입니다. 골목길 경제학자로 알려진 모종린 교수의 골목길 자본론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모종린 교수는 연세대 교수로 우리나라 골목 상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쭉 공부도 하고 연구도 했던 분이십니다. 골목길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느 정도의 영역을 확보하고 있는가? 골목길은 90년대 홍대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2000년대 중반에 급성장을 한 연남동, 또 연희동, 그리고 세금정 쪽에 있는 부암동, 그리고 뚝섬 쪽에 있는 성수동, 이런 동네들이 골목길 상권이 확장되면서 서울 시내에만 현재 한 20-30군데 정도가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퍼져서 진주의 한옥마을, 부산 감천동의 문화마을, 해운대 달맞이고개, 대구 김광석거리 등 이런 특색 있는 골목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한국만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도 전원적인 팔로알토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샌프란시스코 중심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젊은 인재들이 도시에서 살고 또 도시에서 일하고 도시에서 즐기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핀터레스트, 우버, 트위터, 에어비앤비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 처음부터 도시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적인 기업으로 좀 성장하고 있죠. 그러면 도대체 이게 골목이란 것이 어떤 것인가? 모종린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골목이 가득한 도시는 다양한 도시 문화를 제공할 수 있고 창조적인 인재를 유치하는 힘이 되기도 한다. 골목은 주거와 상업 활동이 뒤섞이면서 거리는 짧고 촘촘하게 이어져 있고 낡은 건물과 신축 건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들기도 한다. 고유한 골목 문화라는 것이 있을까요? 공간 디자인, 접근성, 문화 인프라, 임대료 등 물리적 조건이 갖추어진다고 해서 모두 골목 문화를 창출하는 것은 아니다. 개성 있고 창의적인 소상공인이 모인 거리에서만 이런 골목 문화가 만들어진다. 어떤 거리에서 그것이 가능할까요? 걷기 좋은 골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걷기 좋은 골목이라는 것은 차가 아예 다니지 않거나 차가 다녀도 1차선이나 왕복 2차선 도로 정도, 그래서 차가 다님에도 불구하고 쉽게 건너갔다 건너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길, 그런 정도의 거리가 되어야지만이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골목 상권이 활성화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건물들은 높은 건물이 아니고 대체로 2층, 3층을 넘지 않는 야트막한 건물들이 있어야지만이 그런 골목길 문화가 만들어지는 골목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대로와 신호등에 의해서 발걸음의 호흡이 끊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서 살 것인가? 이 책에 보면은 왕복 4차로만 되더라도 사람이 그 거리를 건너가는데 심리적 저항감이 심해서 잘 안 건너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너가는 게 위험하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데 횡단보도가 늘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동선이 겹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종린 교수도 1차로이거나 왕복 2차로 정도가 되면은 사람들이 심리적 저항감이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골목과 골목이 계속 연결되어서 걷기가 좋고 또 골목마다 풍성한 볼거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꽃과 나무로 장식한 조경이 좀 어우러져야 되고 간판이나 건축물이 독특한 경관이 펼쳐져야 되고 공원이나 전시장 등의 문화시설이 곳곳에 있어야 되고 공공미술 작품과 벼룩시장 등이 어우러져서 마치 마을 축제 같은 곳이 상시적으로 열리는 그런 거리여야지 사람들이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골목 문화라는 것은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만드는 그런 문화, 그런 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골목길에서는 표준화된 상품을 판매하는 대기업들은 사실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매장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 같은 프랜차이즈라도 골목 문화에 어울리는 그런 프랜차이즈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스타벅스를 들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스타벅스 임팩트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타벅스가 입점하면 그 건물 자체의 가격도 올라가고 스타벅스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동선이 많아져서 그 건물 또는 그 거리가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을 스타벅스 임팩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현준 같은 경우는 볼거리의 밀도와 우연성이 결정하는 공간의 속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뭔가 하면은 길을 걸어가는데 우연찮게 자기가 관심을 가졌던 고미술을 하는 화廊도 있고, 그리고 이벤트를 벌리는 공간도 있고, 그리고 음식점도 있고, 게임장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하는 이렇게 다양한 상권이 형성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인입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골목길이 활성화되는 데는 뭐가 필요할까요? 처음부터 계획돼서 만들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종린 교수가 얘기하는 것은 처음 창업한 첫 가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특색을 가진 첫 가게를 찾는 사람들로 인해서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다양한 가게가 줄지어 늘어서면 비로소 골목 경제가 활성화된다, 그리고 상권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10월 12일 날 소개해드린 동영상에 보면 장진우 식당이 이태원 골목에 처음 들어서고 점점 그 근처에 장진우가 경영하는 식당이 조금씩 늘면서 다른 음식점들이 늘어서면서 그 거리가 장진우 거리로 이름 붙여질 만큼 이태원 상권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 골목길 경제학이라는 것은 아직 학문적으로 정립이 된 학문 분야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골목을 얘기하다 보면은 건축학, 도시사회학 이런 식의 사회학적인 접근이 많이 있는데, 모종린 교수는 여기에 더해서 경제학이 결합돼야지만 골목 상권이 제대로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종린 교수가 주목하는 또 한 가지는 바로 관광산업입니다.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 중에 하나가 관광산업이다. 왜냐? 관광산업이 우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은 평균 10%인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절반밖에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홍보와 관광지 개발 위주로는 국내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종린 교수가 주목한 점은 도시여행입니다. 자연과 역사 유적이 아닌 도시문화야말로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음식이나 음악이나 건축이라든지 이런 테마 여행을 도시에서 기획하는 것이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대중교통망을 좀 확충하고 걷고 싶은 거리 마을을 조성해야 된다. 모종린 교수가 도심 재개발에 대해서 또 주목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일본의 마루노우치라는 곳이 있습니다. 일본 황궁하고 도쿄역 사이, 이렇게 일본의 굉장히 중심지에 있는 거죠. 마루노우치가 1980년대 버블 붕괴로 지역이 공동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경제가 침체가 돼 있었는데 여기에 바로 일본 정부하고 민간 기업인 미쯔비시 지쇼가 일본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쇼핑거리로 다시 재개발했습니다. 시내 중심지에 36만 평 규모를 재개발을 했는데요. 이쪽에 공공미술, 차 없는 거리, 화단, 가로수, 가로등, 벤치 이런 것들로 해서 아름다운 거리 풍경을 만들었고요. 벼룩시장, 거리 전시회, 노천 카페, 미술관, 갤러리 등 수많은 문화 시설을 배치해서 마루노우치 일대를 문화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개발을 한 동시에 예전에 있던 낡은 건물들을 다 헐어낸 것은 아니고요. 곳곳에 보존할 만한 근대 시설들을 다 보존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조각과 디자인으로 근대성을 좀 돋보이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도심 재개발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도심 재개발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것이 원주민들이 개발된 다음에 그것을 떠나야 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불가피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사건이 떠오르는데요. 을지로가 재개발됐습니다. 재개발이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거기에 마침 을지면옥이 있었습니다. 그 을지면옥 때문에 당시 박원순 시장이 그 을지로 그 계획을 전면 중단시키고 다시 재검토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렸죠. 그래서 을지로 재개발 계획이 중단됐고 상당 기간 동안 제대로 착공되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별다른 대안도 없이 재개발을 중지시켰던 것이죠.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걸쳐서 주민들 동의를 모으고 와서 그 동의 기반 위에 재개발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장의 한마디로 인해서 재개발이 무산되거나 지연됐던 그런 사례가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일정 수준의 젠트리피케이션은 불가피하고 대신에 그 지역에 고유한 건물이나 거리는 보존하고 그래서 근대와 현대가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재개발이 필요하다라고 모종린 교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종린 교수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 점입니다. 골목 상권 정책의 목표를 어디다 둬야 할 것인가. 골목 정체성을 바탕으로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서 유치한 인재와 기업이 지역경제 성장과 골목 정체성을 강화해야지만이 골목경제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골목길은 미래 인재와 여행자를 두고 세계의 다른 골목길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골목문화의 생산자인 창조적인 문화예술인과 지역사업가들이 골목에 있는 지역 상인들과 그 골목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같이 협력하고 상생하는 문화를 만들어야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종린이 제안하는 것은 장인 공동체입니다. 골목길의 상인, 건물주가 모두 장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파트너로서의 가치를 서로 인정해주고 같은 배를 탔다는 공동체 정신을 발휘할 때 골목 상권의 경쟁력이 지속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종린 교수의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이 책 골목길 자본론에 주는 별점은 2입니다.